중국 북방 초원을 300년 넘게 호령하던 거대한 유목 흉노제국. 하지만 영원한 제국은 없었다. 기원전 1세 기경부터 시작된 내부 분열과 중국 한나라의 끊임없는 압박은 강성했던 흉노제국을 점차 약화시켰다. 마침내 서기 1세기에 이르러 흉노는 역사 속에서 그 이름이 점차 사라지는 운명을 맞았다. 이 야사는 흉노 민족이 어떻게 동방 초원에서 자취를 감추고 남겨진 자들과 떠나간 자들이 어떻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갔는지 그 파란만장한 행적을 풀어본다. 흉노는 내부 권력 다툼으로 남흉노와 북흉노로 나뉘었다. 북흉노의 압박에 시달리던 남흉노는 결국 굴욕적인 선택을 했다. 야사에 따르면 남흉노의 선우는 우리가 북흉노에게 멸망하느니 차라리 한나라의 보호를 받으며 명맥을 잇겠다며 후한에 복속하기를 청했다고 전해진다. 후한은 이들을 받아들여 중국 변경 지역인 오르도스 땅에 정착시켰다. 남흉노는 한나라의 제후국처럼 지내며 평화를 누리는 듯 했지만 결과는 이는 중원에 흡수되는 첫걸음이었다. 시간이 흐르며 남흉노는 점차 한족과 섞였고 자신들의 언어와 풍습을 잃어갔다. 후한이 멸망하고 중국이 삼국시대와 5호 16국 시대라는 기나긴 혼란기에 접어들자 남흉노의 후예들이 다시 역사 전면에 등장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뿌리가 중원의 하왕조에 닿아 있다며 한나라의 성씨인 유를 자처했다. 야사에서는 유연이라는 흉노족 지도자가 전조라는 강력한 흉노 국가를 세우고 중원을 유린했다고 전해진다. 한때 장안성과 낙양성까지 함락시키며 중원의 패권을 다투었다. 하지만 이들 국가 역시 오래가지 못하고 다른 민족 선비족 등에게 멸망했고 남흉노의 주류는 완전히 한족 사회에 동화되어 독자적인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었다. 몽골 고원에 남아있던 북흉노는 후한과의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하며 초원의 패권을 선비족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살기 위해 서쪽으로 끝없이 이동하기 시작했다. 야사에서는 북흉노가 중앙아시아 스텝 지역을 거쳐 220여 년간의 긴 공백기를 거치며 서쪽으로 이동했다고 전해진다. 이들은 이동 중에 만난 여러 민족들과 융합되었고 그 과정에서 훈족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4세기 중반 훈족은 마침내 유럽 역사에 충격적으로 등장했다. 그들의 등장은 유럽의 게르만 민족 대이동을 촉발했고 이는 결국 서로마 제국 붕괴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야사에서는 훈족의 왕 아틸라가 스스로를 신이 내린 재앙이라 칭했으며 그의 제국은 동쪽의 볼가강에서 서쪽의 라인강까지 이르는 광대한 영역이었다고 전해진다. 아틸라는 서로마 제국을 위협하며 막대한 조공을 받았고 유럽 역사의 공포의 대명사로 기록되었다. 하지만 아틸라가 죽은 후 훈 제국은 급격히 붕괴되었다. 흉노의 후예인 훈족 역시 유럽의 다른 민족, 게르만족, 슬라브족 등에게 흡수되며 단일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고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야사에서는 동방 초원에서 시작된 흉노의 거대한 여정이 유럽의 심장부에서 막을 내렸으며 그들의 피는 오늘날 여러 유럽 민족의 혈관 속에 흐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전해진다. 흉노 제국은 동방 초원에서 사라졌지만 그들의 후예들은 중국 본토의 여러 왕조에 흡수되거나 서방으로 이동하여 유럽 역사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말과 활을 다루던 초원의 전사들은 지구 반대편에서 훈족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의 마지막 흔적을 남겼다. 흉노의 역사는 단일 민족의 소멸을 넘어 인류 역사의 거대한 이동과 융합을 보여주는 파란만장한 기록으로 남아있다.